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통령이 지금 평화 타령할 때인가? 이제 그 알량한 평화 타령 좀 그만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어도 이해가 불가능했던 것들을 나는 오늘에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에 몰두하는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혼자 몽땅 책임져야 맞는 분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자유롭고 시공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화가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고 시인이나 탐험가 등과 같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자기 영역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어제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얘기들이 들리고 사람들의 입초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연설에 공감한 사람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던 모양입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 공간이 만들어진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평화를 기반으로 포용과 혁신을 이루었고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됐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자유무역 체제가 발전하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다시 자세히 읽어봐도 하나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문제는 만일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한반도의 평화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문 대통령 뜻대로 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만일 우리의 국력이 미국만큼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초등학생의 학풍과 다를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온다면 대륙과 해양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대륙과 해양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다 보면 남북의 도로와 철도의 연결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설은 처음부터 없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을 전제해 놓고 만약 무엇이 된다면이라는 if로 시작을 해서 엮어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도 않고 웃음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옛날에 입담배 말아먹던 시절 시골 노인이 종이가 있었으면 담배나 한 대 말아 피웠으면 좋겠는데 성량이 있어야지 하는 식의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연설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적절성과 시의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남북철도 연결을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몽땅 허사가 됐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로 이빨도 안 들어가는 옛 얘기가 돼버린 지가 언젠데 남북철도 연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만 하겠다고 하면 될 일입니까? 북한은 눈만 뜨면 미사일과 핵으로 위협하고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라느니 오지랖 넓게 중재자니 중간자니 할 것이 아니라 제 할 일이나 똑똑히 하라고 모욕적인 인사까지 써가며 문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면서 못 믿을 상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남조선에는 어떤 기대도 할 게 없다.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 구걸하지 말라고 하는 등 한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적대감을 수시로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는 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의 사실상 국회 쿠데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 우리들 병원의 불법 거액 대출 사건, 이런 3대 국정농단 사건과 조국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연일 수만 명, 어떤 때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어서 문재인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는 벌게 벗겨 놓았는데 한미 동맹이 삐걱거려서 금가는 소리가 들리고 한일 관계도 원상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판국에 한미 동맹부터 회복하고 전쟁 재발 장치 마련하고 국내 정치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부족할 입장입니다. 되지도 않을 평화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알량한 평화 타령 좀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북한에 속지 마시고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속이지도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큼은 막아야겠다면서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한 끝에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서 협정문까지 받아와 큰소리치던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결국 히틀러에게 당해서 천하 바보가 된 역사를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 위험론을 퍼뜨리지 마라. 평양 가서 핵 논의를 하라는 것은 김정일과 싸우고 오라는 얘기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그 말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평화 타령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